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와 말을 나누셨나요? 혹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으셨나요?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드시면서 조용히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 외롭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는 외롭다는 말조차 익숙해져서 그냥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별일 없어? 하고 물어봐도 결국 할 이야기는 없고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는 둥마는 둥 하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내일도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당신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잘못 살아온 탓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외로움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덜 두렵게 만드는,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을 저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한 철학자가 남긴 조용하지만 깊은 위로의 말들을 천천히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그저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낯설지요? 독일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부터 세상을 밝고 희망차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이성적이고 훌륭하다, 세상은 점점 나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외롭고 괴롭고 결국 혼자 남게 되어 있다. 비관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비관은 함부로 던지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오래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조용히 내놓은 관찰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고 책과 음악,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외로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글들을 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외로움은 불행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의 운명이다.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곱씹어보면 이 말 속에는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당신을 향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이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병이 아니다. 그것은 성숙한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상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외로움이 자연스럽다고요? 그럼 외로운 게 당연하다는 말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혼자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결국 나의 고통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혼자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많았고, 직장 동료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때는 혼자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을 뿐, 내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어서 진심으로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롭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환상이 깨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환상. 누군가와 깊이 이해하며 살 수 있다는 환상.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환상.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환상들이 하나씩 깨집니다. 그게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이 깨지는 것은 성장이다. 거짓된 기대를 버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운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환상 속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결국 나는 혼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외로움의 해답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당신이 까다로워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진지해진 겁니다. 더 진실한 것을 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아픕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젊을 때 외로우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가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곁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쁩니다. 살아가느라,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늘 바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울합니까? 서운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쁜 게 아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있을 뿐이다. 자녀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들도 자기 고민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에 바쁩니다. 그래서 당신이 외로운 겁니다. 직장에서 물러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일터에서 나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제 나는 뭐지? 직함이 없어지니 정체성도 흐려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많이 왔는데 이제는 조용합니다. 그게 제일 서러운 겁니다. 나는 쓸모없어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을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느끼는 대로 느끼십시오.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쓸모가 없다는 것과 가치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없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느슨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것은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이제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할을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물론 이 특권이 처음에는 외로움으로 느껴집니다. 자유가 처음에는 쓸쓸함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 말의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전화를 걸고 만나려 하고 말을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쁘거나 별로 반응이 없으면 더 외로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사람들은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다룬다는 것은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머물 것인가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려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마주하고 자기 감정과 마주하고 자기 과거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라디오를 틀고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갑니다. 조용한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생각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조용함을 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조용함 속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답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읽었습니다. 사색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모두 혼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풍요롭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를 해야 하고 관계를 신경 써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책 속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생각을 지금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움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마음이 음악 속에서 위로받습니다. 창밖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가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 모든 것이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경험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해야 하니까요. 상대방을 신경 써야 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다. 왜 특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를 하고
시끄러운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풍요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답답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창밖을 보는 시간, 그게 좋아집니다. 혼자 차를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시간, 그게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저녁에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있는 시간, 그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왜 강할까요? 혼자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누군가가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강함.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강함. 당신은 지금 그 강함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당신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독은 탁월한 사람의 운명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 외로움을 다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보통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아침이 두렵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창밖을 보십시오. 날씨가 어떤지, 하늘이 어떤지, 나무들이 어떤지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하루를 여는 의식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아침 식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슬프다면 그 슬픔을 억지로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혼자 조용히 내가 원하는 대로 식사를 하고 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대화를 이어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음식의 맛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맛을 느끼십시오. 이것도 혼자 있는 시간의 특권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시든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셔도 좋고, 책을 읽으셔도 좋고, 산책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하면서 나는 왜 혼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책을 읽고 있다면 그 글자에 집중하십시오. 산책을 하고 있다면 발걸음에 집중하십시오. 차를 마시고 있다면 그 따뜻함에 집중하십시오. 외로움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혼자일까? 이런 생각들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창밖을 보고 있거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견딜만 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운 사람은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오후가 되면 가장 긴 시간이 시작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까지 시간이 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나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 계십시오. 창밖을 봐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집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계속하다 보면 이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시간을 사색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지나온 시간에 대해,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이런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조금씩 당신 자신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외로움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가장 외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내리면 외로움도 함께 내립니다.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바쁘거나 별로 반응이 없으면 더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혼자 있으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진다. 외로움을 받아들일수록 외로움은 힘을 잃는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외롭지만 살 수 있습니다. 외롭지만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억지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나 외로워. 좀 와줘. 전화 좀 해줘.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외로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고통이다. 상대방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초라해집니다. 차라리 혼자 견디십시오. 혼자 견디다 보면 당신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반가워서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숙함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롭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관계가 언제나 변한다는 것, 결국 나는 혼자라는 것, 이것들을 아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해방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환상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한 이해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 자유가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집니다. 자유와 외로움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혼자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매일 저녁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 당신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침묵을 이제는 조금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조금 덜 무섭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품격 있는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시끄러운 곳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무너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밀려와서 견딜 수 없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은 그냥 우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체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은 여전히 외로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실패로 보지 않고 성장으로 볼 수 있기를, 외로움을 벌로 보지 않고 특권으로 볼 수 있기를, 외로움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를.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품위 있게 살아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풍요로운 내면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그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자라고 구름은 흘러가고 시간은 흐릅니다. 당신도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가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로 결정된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당신입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혼자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친구가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외로움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날이 올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견디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조금이라도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외로운 당신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강한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씩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